폭탄 이론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론이에요. 앞으로 만나시게 될 이성들의 카톡 반응이나 전화나 문자 반응들이 반응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이건 좋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나쁠 때는 이건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탄 이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만나게 될 이성들의 카톡 반응을 폭탄 심지에 비유해 가지고 설명해 드리는 게 폭탄 이론입니다. 폭탄 이론에서 상대방 카톡 반응에 따라서 세 부류로 나누거든요. 짧은 폭탄, 중간 폭탄, 긴 폭탄,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자, 이 그림 안에 있는 폭탄의 숫자는 최초의 카톡 대화를 시작할 때 이성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호감도 지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지의 길이는 폭탄이 터지기까지의 시간이 되겠죠. 예를 들면 짧은 폭탄인 경우에는 심지가 매우 짧죠. 상대방 이성의 호감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폭탄이 빨리 터지는 겁니다. 즉 애프터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긴 폭탄의 경우에는 호감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폭탄이 터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만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자, 각각 이 폭탄에 대한 대응법을 익히고 상대에게 대응을 잘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이성이든 카톡 대화를 잘해서 문제없이 데이트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짧은 폭탄부터 배워보도록 합시다. 짧은 폭탄의 특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짧은 폭탄은 답장이 빠릅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이제 상대방 이성이 선톡을 우리한테 먼저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모티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빌미잡기를 던지면은 거기에 참여하려는 행동들이 보인다던가, 내가 하는 대화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는 듯한 행동이 보이는 거죠. 이게 짧은 폭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만남에 대해서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짧은 폭탄의 경우. 근데 이럴 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이 좋다고 해가지고 나태하게 굴거나 여유를 부린다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짧은 폭탄에서 긴 폭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빌미잡기를 던지고 호불호를 물면 빠르게 약속 잡기를 통해서 만나봐야 됩니다. 애프터를 빨리 신청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바로 약속 잡기로 바로 가셔도 돼요. 왜냐면 평소 때 내가 빌미잡기를 딱 던지면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되냐? 일요일에 시간 되면 나 어디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면 얘네들은 딱딱딱 따라옵니다. 근데 초보자의 경우 빌미잡기나 약속 잡기를 하기 위해서 선 연락을 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초보자들은 먼저 연락을 취하면은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고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상대방이 만나자고 제안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대방이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이 우리에 대한 감정이 크거나 우리야 잘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큰 건데, 이럴 때 우리가 수비적으로 나오거나 시간을 질질 끌게 되면요, 상대방은 의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하대를 받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어요?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를 잘못 던져주는 거죠. 걔가 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만나도 줘야 되는데, 걔가 막 의욕적으로 할 때는 미온적으로 굴고 연락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수동적으로 굴다가 나중에 가가지고는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빨리 받아줘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상대방이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짧은 폭탄에서 중간 폭탄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혹은 짧은 폭탄에서 중간 폭탄이 아니라 긴 폭탄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마음이 컸을 때 수락을 해줘라. 시간을 끌면은 중간 폭탄이나 긴 폭탄이 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상대방의 카톡 반응이 좋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갑이라는 의미잖아요. 이럴수록 상대방은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할지, 뭘 해주면 좋아할지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들었다가 해주려는 태도가 보통 나타납니다. 짧은 폭탄일 때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눈치만 보고 빌미잡기도 안 하고 좋아하는 호불호도 던지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상대방이 나 도대체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잘 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빌미잡기, 즉 호불호를 많이 던져줘야 돼요. 상대방이
노력할 만한 목표점을 많이 던져줘야 됩니다. 특정 대상에게 말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내가 뭐가 좋다라는 식으로 호불호를 던져야 돼요. 어저께 내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얼마나 되게 다정하게 여자 주인공한테 잘해주던지 나도 연락 같은 거 잘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이런 기준점이나 목표점을 이야기를 해줄 때는 노력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얘기를 해줘야지 바로바로 노력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나랑 취미생활이 비슷한 사람이 좋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쉽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웬만해서는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짧은 폭탄일 경우에 목표점을 던져줘야 상대방이 뭔가 노력할 것도 생겨서 더욱더 힘을 내서 헌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 폭탄이죠. 중간 폭탄의 특징은 답장이 빠르다가 늦어진 거야. 아예 답장이 없을 때도 있고 다음날에 올 때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계속 연락을 하면 할수록 문장의 길이가 점점 짧아진다던가 역으로 질문도 안 한다던가, 그리고 우리가 호불호나 비밀잡기를 던졌는데 억지로 받아준다던가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때가 이제 중간 폭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간 폭탄이 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중간 폭탄이 되는 이유는 소셜이나 모임의 경우 사람들과 사교적으로 잘 지내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인 경우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안 좋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중간 폭탄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헌팅이나 소개팅 어플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소개팅이나 헌팅으로 만났는데 카톡을 했더니 중간 폭탄으로 나오는 경우, 아마 이게 접근하는 방식이 가벼워 보였다던가 아니면 바람둥이 같은 느낌이 나는 사람처럼 보였다던가, 뭔가 앞으로도 진중한 만남이 잘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모습 등을 보고 지속적인 만남이 어려울 것 같을 때 연락을 하면서도 갈등이 되니까 연락의 텀이 느려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중간 폭탄인 경우에는 매력은 있고 호감도 어느 정도는 있는데 얘를 만나도 될까 말까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온다. 뭔가 확실한 믿음이 안 간다고 느낄 때 중간 폭탄의 반응이 나온다. 그리고 상대방이 연애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도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야.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던가 회사에 너무 일이 많아서 지금 연애를 할 만한 여유가 없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몸이 아프다던가 연애를 할 만한 상황이 잘 안 되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누군가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도 이런 중간 폭탄 같은 상황이 나온다. 이럴 때는 상대방 이성의 반응을 살피고 상대방이 우리한테 쉬 테스트를 날리게 되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너는 사귀어줄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은 당황하지 말고 중간 폭탄인 경우엔 대부분 좀 친해지는 시간을 천천히 갖고 여유를 갖고서는 접근을 하면은 대부분 작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연애할 만한 상황이 안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막 적극적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겠어요? 이거는 안 되겠어. 얘한테 확실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아주 천천히 친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연락의 텀을 늘리고 그 다음에 천천히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락의 주기법에서 이 비밀잡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면 이제 중간 폭탄인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한다던가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을 정도로 간간히 연락을 해서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반응이 좋을 때는 언제 한번 시간 될 때 드라이브 한번 같이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놨다가 약속 잡기도 해보고, 그리고 약속 잡기를 했는데 거절이 나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중간 폭탄이든 짧은 폭탄이든 한 달 뒤에 다시 비밀잡기부터 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서서히 친해진다고 생각하고 무리하지 않게 작업을 하면요 어떤 사람이든 작업은 다 잘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긴 폭탄 보도록 하죠. 긴 폭탄의 특징을 먼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문자를 씹거나 짧은 대답을 하는 경우, 유머에 무반응을 한다던가 되게 사무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 긴폭탄은 거의 연락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십이거나 차단을 당하거나 이런 상황을 긴폭탄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3번 선톡을 하면 한 번 답을 할까 말까 하는 행동을 한다던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여자한테 해서는 안 될 만한 무개념한 발언들, 네가 여자면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형편없는 대우를 해준다던가, 혹은 남친이나 여친이 있다고 얘기를 할 때도 긴폭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보통 제외할 때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런 식으로 제 카테고리화해서 접근했는데도 읽고 씹어버린다던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보통은 이게 썸이랑 제외랑은 좀 달라집니다. 썸 탈 때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일 때는 주기가 달라져요.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는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 카테고리화까지 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했다가 차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썸 탔을 때 제 카테고리화를 안 하고 접근하는 거랑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텀을 주고 무리하지 않게 한 번씩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썸일 때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접근을 한다. 나에 대한 이미지나 프레임이 확고하게 각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사귀었었잖아요. 적어도 한 3개월 이상을 만났다던가,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을 썸을 타다가 사귀었다던가, 그런 식으로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확고했을 때는요, 제 카테고리화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제 카테고리화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 카테고리화를 해서 접근을 했는데도 또 이런다, 썸일 때는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연락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쩔 때는 받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안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받게 되면은 잘 지내시죠? 빌미 잡기, 약속 잡기, 이 세 가지 패턴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무조건 약속을 잡았는데 안 되면 한 달 동안 텀을 준다던가. 그러다 보면은 이 김폭탄인 사람들도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게 돼요. 김폭탄인 사람들은 우리의 프레임을 갖다가 너무 형편없이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니야. 자기 주장도 없고 자기의 가치도 매우 떨어지는 사람처럼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무리하지 않게 접근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상대방도 조금씩 얘 봐라, 보통 사람들이었으면은 매달리고 좀 해보다가 아니면 완전 떨어져 나가버린다던가, 그런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여유를 갖고 조금씩 접근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게 생각보다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김폭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부터 길게는 1년 넘게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차관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중간 폭탄으로 넘어오게 되고, 중간 폭탄에서 또 짧은 폭탄으로 넘어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변하게 되겠죠.